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하고, 인권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이미 사람이니까 사람의 권리. 그러면 로봇에도 인권이 있네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 로봇과 인간을 같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옆에 제재연구 보러 갈게요. 논설문. 논설문은 어떤 글을 논설문이라고 그래요?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을 논설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장만 있으면 되나? 아니면 그에 맞는 근거를 대야 되지. 근거가 적절해야 하고, 우리는 논설문이라는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타당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들 설명하고요. 예를 들고 설득적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논증적이다. 이러한 말도 하나 써줄 수 있겠죠. 제재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시.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나 제기하는 새로운 철학적 과제와 인간 존재의 성찰의 필요성.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인간 존재의 성찰의 필요성. 친숙한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철학적 주제에 접근을 합니다. 로봇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앞으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이며 로봇을 대하는 체크,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왼쪽으로 잠깐 넘어오세요.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 미래 사회의 로봇은 인간을 얼마나 닮아갈까? 아주 많이 닮아가겠죠. 로봇도 인간처럼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닮는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인간과 똑같아지면 이제 그때가 되면 사람 취급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시작하죠. 피노키오의 모험. 여기가 동화를 예로 들어서 글을 시작하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플로티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 출간한 책이다. 우리나라도 피노키오 박물관 있죠? 아주 출판단지 가면 꽤 크게 있어. 건물 하나.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누구인지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은 동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서 생명이 없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엄마 아빠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주지. 그러니까 아들, 딸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인공생명의 철학, 동화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 인공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이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과 창조자의 관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들인 거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제페토 할아버지랑 피조물, 피노키오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지. 피조물, 피노키오가 바라는 능력의 역설, 으라차차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만드는 대상이 의지가 있어. 자유의지.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 피노키오의 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누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인 거야? 피노키오. 그러므로 피노키오는
21세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철학적 과제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인공생명의 철학.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끌어냈다. 밑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이 정도면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을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핵심은 뭐예요?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 다시 말해 앞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주고 있죠. 부연.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인간 되기. 이게 인간처럼 되는 거랑 인간 되기, 이거는 좀 다른 거야. 완전 인간이 되고 싶은 거지. 이것은 로봇공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곧 인간학이라는 것이다. 글 쓰는 이야기를 하죠. 로봇공학은 결국엔 인간학이다. 로봇에 대한 공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학문인 것이다. 둘이 같은 일.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나 문제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의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가. 퍼센트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과 로봇이 한 80% 닮았어. 근데 인간의 권리 80%는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 에이, 아무리 80%라도 20%가 다른데 그러면 인간 아니지. 인간 대우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로봇공학이 발달하면서 로봇에게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권리를 얼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즉, 기술적 발전이 철학적 문제를 낳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옆에다가 귀찮아도 한 번만 쓸게요. 뭐라고 쓰면 된다? 기술의 개발이 철학적 문제를 야기했다. 철학적 문제를 낳았다. 이런 거지. 또 마저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날 것이다. 철학적 문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법학적인 문제로 넘어갈 것. 다음은 사회학적 문제로 넘어갈 것이다. 결국에 기술의 개발이 철학, 법, 사회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로 넘어갈 수가. 일단 라달락 잠시 대기.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글쓴이의 인간관, 피노키오의 삶에 대해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세상이. 사람이 만든 나무 인형이 감정이 있어 욕심을 부려 희망을 갖고 실망해. 진실과 거짓 사이에 갈등하다가 착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인간인 거지. 글쓴이의 인간관, 인간은 갈등하고 실망하며 고뇌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가는 존재다라는 인간관이 숨어있다. 이러한 것은 추론적 읽기에 해당되는 얘기죠. 시험 범위에 관련돼선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건 글쓴이 이 자습서는 추론적 읽기를 했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갑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밑에다가 한 번만 쓸게요. 창조주.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어나가 말썽을 부립니다. 자기 의지가 있고 통제를 벗어나는 피조물. 그냥 피노키오 밑에 이름에다가
피조물 이렇게 써놓읍시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할아버지, 신이 피노키오, 인간을 만들어도 인간도 역시 자유의지를 갖고 신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죠.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도 합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자유의 역설 체크. 자유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기도 한다. 몸이 상하고 후회를 하고 보통 사람처럼 희망의 기만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한다. 희망이 주는 기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희망의 기만, 희망 고문에 당하기도 하고,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하기도 한다. 고민해서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신의 코처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거 그냥 완전 인간 아니야?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는 않는다. 인간과 똑같이 될 것이다. 로봇의 인간 되기.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꼭두각시 위에다 쓸까? 로봇. 로봇이 어느 순간 이야기할 수 있어. 저 이제 로봇이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 인간이 되었어요. 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 그것도 착한 어린이. 그래서 피조물인 조물주인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어쨌든 행복한 결말이죠. 옆에 나와 있는 거 체크할게요. 자유의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만큼 특정한 자유를 누리는 만큼 특정한 상황에 구속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집을 뛰쳐나가지만 여러 유혹에 끌려 몸이 상하기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자유의 역설 뭐라고? 그만큼 구속이 됩니다.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피노키오의 모험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 외워주셔야 되겠죠?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한 것이다. 인공생명의 철학, 로봇의 목표는 인간되기입니다.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로봇에게 인간적 권위와 인간적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기술의 개발이 철학적, 법학적, 사회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요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두자. 이런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문제는 여러분들 푸실 시간 다 드릴 겁니다. 착한 로봇, 다시 빨간색으로 체크.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라고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것인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터미네이터 막 이런 영화 나오는 것처럼 기계들이 인간 죽이려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 터미네이터 여러분들한테 너무 옛날 영화인가? 매트릭스는 어때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들이 밑에 뭐라고 나와요? 미래에는 로봇과 인간이 같은 권리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글쓴이의 예상이지. 글쓴이는 진짜 이렇게 발달해서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거야. 아까 저는 로봇이 감정을 갖고 인간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지. 착한 로봇일까?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착한 로봇이라고 만들어놔도 걔한테 자유의지가 있으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착한 로봇은 밑에다가 쓸까요? 누구에게 착한 로봇인 거야? 투 인간. 인간에게 착한 로봇이라는 거지. 근데 그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는 순간 인간에게 마저 계속 착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들 수 있지.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로봇 과학자 시게오 히로세는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공학자라고 해놨는데 또 옆에다가 쓸까요? 인용.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도덕적 존재. 도덕적 존재. 위로 올라가서 착한 로봇. 이렇게 체크할게요. 도덕적 로봇. 착한 로봇이 될 수 있다. 도덕적 존재하고 같은 거 찾으세요. 착한 로봇. 착한 로봇과 같은 거 찾으세요. 도덕적 존재. 무엇보다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고 투쟁할 필요가 없어. 1.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2.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인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 3. 이것은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게노 히로세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의 근거가 밑에 동그라미 친 1, 2, 3이지. 밑에 동그라미 1, 2, 3이 시게노 히로세의 근거지.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 이게 도덕적 존재, 착한 로봇. 이거지. 도덕적 존재, 착한 로봇.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 인간에게 착한 로봇이라고 한 걸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착한 로봇, 도덕적 존재,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 인간을 위한 로봇 전부 다 같은 거다. 옆에 착한 로봇의 의미,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착한 로봇이다. 인간 중심 관점에서 착한 것, 인간에게 착한 것.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덕적 로봇의 조건 옆에 나와 있고요. 본문 또 계속 이어서 읽죠.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유의 영역이 있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다.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의 인간의 자유행위와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지.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체크. 착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거 공허한 희망이다. 글쓴이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인간은 착한 로봇을 꿈꾸지만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가 없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종교의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만든 자신의 피조물, 종교의 창세기에서 로봇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의 다단락의 내용 전개 방식은 뭐예요? 옆에 유추지, 유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신, 과학자. 신이 만든 인간, 로봇. 인간은 신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로봇도 인간의 통제에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요렇게 윗부분 잘라서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인간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앞으로 로봇도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내는 거지. 위에 두 개의 유사점으로부터 아래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요게 유추. 우리 커피 이야기에서 그 달고나 이야기 했던 거, 거기도 유추. 인공노예.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어차피 통제 안 될 거니까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통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능할 테니, 그러면 통제하지 말고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로봇을 대하자.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글의 글쓴이는 전제가 뭐야? 로봇이 정말 인간과 똑같아질 수 있다가 전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 걱정하는 것이, 아무리 해도 로봇은 인간처럼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면 이 고민 자체가 시작되지를 않을 거야. 로봇이라는 말은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유래했습니다. 어원을 소개해줬군요.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썸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에서의 로봇은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 1920년대 우리 3.1운동 할 때 저 유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외놈들만 아니면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 로썸의 공장은 인간을 대신해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것이다. 처음에 나왔었던 로봇의 개념은 인간 대신 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인공노예, 그게 로봇이다. 로봇이라는 말의 어원은 인간 대신 힘든 일이고 천한 일을 하는 인공노예다. 하지만 오늘날 로봇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청소 로봇도 로봇이고요. 가정부 로봇,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현재의 로봇의 종류에 뭐 있어요? 라고 하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다. 애완동물 로봇, 간병인 로봇, 가정교사 로봇,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이다. 그리고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팔 하나만 있는 애들 있죠? 걔도 로봇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 사람의 형상을 해야만 로봇은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말해 오늘날 공학 로봇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는 빨간색 밑줄. 오늘날 공학은 단순 노동자보다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려는 로봇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저 로봇을 부려먹어야겠다를 넘어서서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이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대. 일단 또 옆에 정리된 거 잠깐 찾으러 가면 로봇의 의미는 뭡니까? 강제 노동을 뜻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한 단어만 더 쓸까요? 뭐라고? 인공노예. 이렇게 하나 써놓죠.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해질 거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인간과 로봇이 너무너무 비슷해졌어. 그러면 너는 가서 일만 해라. 그거는 비윤리적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옆에 오늘날의 로봇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단순 노동자에서 인간 삶의 동반자 역할로 변하고 있다. 밑으로 와서 내용 정리할게요. 착한 로봇, 지능을 갖추고 이기적이지 않고 인간을 해치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글쓴이의 로봇관은 빨간색 체크. 글쓴이의 로봇관,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와 평등의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원칙.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어 옛날에는 인공 노예였는데 지금은 동반자가 되었고 미래에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노예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로봇공학이 제일 잘 활용화되고 여기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군사 부분이에요. 이렇게. 너무 슬프지 않아?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타자에다가 체크. 여기 볼게요. 내가 아닌 남. 여기에서는 인간과 다른 고유의 생명체로서 인공생명을 타자로 보고 있다. 인공생명, 타자로 보고 있다.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공학자들이 있다. 그렇지, 꼭 인간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 있을까? 밑에 로봇의 목표가 인간 되기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 로봇의 최종 목표 인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들에게 로봇은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서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되기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지.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하고 비슷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면 돼. 다른 방식으로 지능적으로 만들면 되지. 인간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로봇에 대해 인권을 생각하면 만에 그럴 필요 없어. 얘기해주죠.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의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외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통해 지능적으로 행동하니까 지능적 외계인.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다. 기억 능력만큼은 이미 넘어섰지. 옆에 오른쪽 볼게요. 새로운 타자 로봇을 타자라고 말을 했다고. 인간 되기를 넘어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로봇. 그러니까 인권을 넘어서서 이제 로봇권에 대해 이야기해. 로봇에게 인권을이 아니라 로봇에게 로봇권을, 이런 거지. 로봇과 다른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아예 나와 다른 존재가 있어. 근데 나는 이미 권리가 있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면 쟤한테도 권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쟤도 지능이 있고 인간, 우리와 비슷하니까. 됐을까요? 마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아무튼 어제 너무 귀여웠었다. 그저께지.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로봇 공학자 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인공지능 개발했는데 이거 사람하고 너무 흡사한 애를 만들어 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이 얘기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과 연관해서 문제는 이거지.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인 요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전제는 뭐야? 이거야.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죄송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칠해 볼게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다음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라는 사람의 전제는 로봇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다 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라색 고민하는 사람들이랑 빨간색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제가 다르다 이거야. 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 이것은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이거야. 내가 얘네들한테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 기준은 뭐야? 인간이 기준이야. 인권이 기준인 거지. 지금 현재 있는 인권을 기준으로 얘네들 기준을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현재의 요 인권을 만들려면 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돼? 인간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기준으로 해서 얘한테 적용시킬 건데 지금 인권은 제대로 되어 있나?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인간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 다시 생각해야 돼. 그 점에 대해서. 이러한 철학적 과제는 이미 지금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가끔 뭐 과학동화 이런 데 나오잖아요. 미래의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막 이런 것들 나오지 않나? 매년 1, 2위가 약사랑 회계사 막 이런 건데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내 인생의 꿈꾸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우리 딸내미 약대 보내서 약사 만들어 놓고 내가 약국 하나 내주고 그 약국 가면은 앞에서 그 처방전 받고 애기들 뽀로로 비타민 나눠주는 할아버지 있잖아. 나 그걸로 취직시켜달라고 그럴 건데 난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보는데 이러한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가 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끊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미 이 말의 또 전제는 뭐예요? 로봇이 그렇게 깊숙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올 것이다가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지.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에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이다. 그런데 콜로디 동화에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요 아저씨에 대해 우리 주목해야 돼. 창조한 제페토 할아버지의 태도를 잘 살펴봐야 돼. 그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인내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 인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 이거겠네요.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끝나고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유도하고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 있을까? 새로운 타자 됐고 미래의 로봇으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철학적 과제는 체크할까요? 어디 있을까? 오케이.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철학적 과제가 제기될 거다. 창조주 제페토 할아버지는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 제페토의 태도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로봇에게 인내를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은근슬쩍 유추가 숨어있지. 은근슬쩍 유추 숨어있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평소에 로봇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말해봅시다. 패스. 다음 쪽 여기 정리하고 한번 볼게요.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이 제기하는 철학적 과제. 새로운 타자다. 인권을 넘어서 로봇권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로봇이라는 새로운 타자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거는 빨간색 밑줄이네. 새로운 철학적 과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타자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봇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 우리 어떻게 살자고? 배려와 인내하자.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로봇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됐을까요? 네. 어차피 다 했었던 거니까요. 윗글의 내용을 들춰보면 떠올리면서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창조주,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고 인간이 로봇을 만듭니다. 옆에다가 또 하나 써놓을까요? 뭐라고? 유추. 누가 누구를 만드는지는 뭐 헷갈릴 일 없지 뭐. 다음, 로봇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인공노예 단순 노동자에서 어디가 있냐?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삶의 동반자 역할로 변하고 있다. 인공생명에 대한 로봇 과학자 시게노 히로세의 생각입니다. 인공생명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추론적 읽기 가능합니까? 이거죠. 인공생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 있으므로 로봇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는데? 라면서 인간과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인간을 지들을 위한 배터리로 쓰는 영화가 매트릭스지. 매트릭스는 시리즈로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난 지금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인간과 로봇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문제네요.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공생명의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가며 궁극적으로 로봇의 진화가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라고 봤을 때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과제를 넘어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까지 확장되는 문제가 된다. 인공철학의 문제는 로봇에게 인간의 권리를 얼만큼 보장해 줄 것인가? 철학적, 법학적, 사회학적 문제까지 확장될 것이다. 글쓴이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로봇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닌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공생명을 새로운 타자로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밑에 미래 사회에서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화이팅! 다음 페이지. 인공지능에 대해 새로운 문제입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의해서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봅시다. 요거는 다음에 시험범위 들어가서 확장이 되면 그때 확인하도록 할게요. 밑에 인문 분야의 글과 예술 분야의 글에는 뭐가 있을 겁니까? 어이쿠, 요거는 앞에 빼먹은 건데 그냥 인문 분야라고 하면 역사, 철학, 언어, 종교, 심리, 기타 등등. 예술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건축, 사진 등을 다룬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잠깐 나왔다 말았는데 애니메이션 얘기도 모의고사에 가끔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쏙 들어가고 요즘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 확인. 제일 많은 게 미술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 영화, 건축, 영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자주 나오죠. 음악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거의 정보 전달식이다 라고 해놔서 음악 지문이다. 아,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로봇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이제 로봇은 단순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준다. 콜로디의 동화 속 피노키오와 제페토처럼 인간과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익히 인간이 필요한 것은 뭐 인내해줘라, 기다려줘, 그냥 봐주고 인내라는 단어도 하나 기억해두자.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단어 평가 문제 나와 있죠. 오케이.